1루수가 누구야? 3루수는 몰라. 웃자고 만든 미국의 고전 꽁트 제목이 아니다. 지금 롯데 자이언츠 내야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문장이다. 웃음으로 소비되던 문장이 지금은 사직야구장에서 가장 무거운 질문으로 바뀌었다. 2026 시즌을 준비 중인 롯데의 내야 구상은 얼핏 보면 정리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플랜 A는 확정이 아니라 가설에 가깝다. 주전이 정해진 듯하지만 어느 포지션도 완전히 고정됐다고 말하기 어렵다. 표면 아래에서는 매일같이 미세한 수정과 계산이 반복되고 있다. 더 문제는 이 시즌이 단순한 한 해가 아니라는 점이다. 김태형 감독의 계약 마지막 해, 그리고 8년 연속 가을야구 실패라는 무거운 현실. 모든 선택이 결과로 직결되는 해다. 이 내야 설계 하나에 롯데의 2026년이 걸려있다. 그렇다면 롯데가 말하는 내야 플랜 A는 정말 A안이 맞을까? 아니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임시 설계도일까? 플랜 A의 윤곽, 그러나 완성형은 아니다. 김태형 감독이 구상한 기본 틀은 비교적 명확하다. 3루수 한동해, 1루수 나승엽, 2루수 고승민, 유격수 전민재. 이 조합은 캠프 초반부터 가장 많이 언급된 내야 구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플랜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은 고정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다. 김태형 감독이 직접 랩만 하면 이렇게 간다고 말한 대목에서 드러난다. 이는 곧 특정 선수가 흔들리면 언제든 수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롯데는 포지션을 하나씩 분리해서 보지 않는다. 1루가 흔들리면 2루가 움직이고 3루가 불안해지면 지명타자와 외야까지 연결된다. 즉, 내야는 독립된 4개의 자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유기체다. 이 때문에 플랜 A는 선언과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다. 캠프에서 하루라도 밀리면 그 자리는 바로 경쟁 구도가 된다. 이것이 롯데 내야 플랜이 가진 가장 불안정한 지점이다. 2025 시즌을 돌아보면 롯데 내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정적이지 않았다. 시즌 초반 주전으로 분류됐던 선수들 대부분이 부상 혹은 극심한 기복에 시달렸다. 나승엽은 타격 침체가 길어지며 1루 주전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고승민은 본래 2루수였지만 팀 상황에 따라 1루까지 책임져야 했다. 유격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전민재는 유틸리티 자원으로 출발했지만 박승욱의 부진으로 인해 주전으로 밀어 올려진 사례였다. 이 과정에서 롯데는 준비된 플랜이 아니라 상황 대응형 선택을 반복했다. 백업 선수들의 분전으로 공백을 메웠지만 주전들이 돌아온 이후에는 역할 충돌과 엇박자가 발생했다. 이 데이터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다. 확정된 플랜이 없는 팀은 시즌 내내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된다. 이번 오프시즌 롯데는 외부에서 내야 자원을 데려오지 않았다. FA 시장에서도 조용했다. 박찬호 영입을 검토했지만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 선택은 곧 선언과도 같다. 2026 시즌 롯데 내야는 전면 내부 경쟁이다. 이 구조에서 가장 큰 변수는 한동이다. 군 복무 이후 타격 메커니즘을 단순화했고 캠프에서도 타구질은 분명히 좋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태형 감독이 30홈런을 칠 수 있는 자질이라고 언급한 이유다. 그러나 수비는 여전히 계산이 필요하다. 수비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3루 고정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한동희는 3루와 1루 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이 선택 하나로 내야 전체의 균형이 바뀐다. 플랜 A가 설계도에서 변수 묶음으로 바뀌는 지점이다. 하나가 흔들리면 전부가 흔들린다. 이 구조가 위험한 이유는 대체 가능성이 아니라 연쇄 반응 때문이다. 한 포지션의 실패는 곧 다음 포지션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나승엽이 1루에서 다시 흔들린다면 고승민은 선택이 아니라 소환 대상이 된다. 그러면 2루는 다시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은 젊은 자원들에게 기회이자 압박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이 과정이 시즌 중에 반복될 경우다. 포지션 이동은 단기 처방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타격 리듬과 수비 집중력에 영향을 준다. 지난 시즌 롯데가 후반부에 흔들린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역할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들은 매 경기 결과에 따라 자리를 옮겨야 했다.
2026 시즌에도 같은 흐름이 반복된다면 플랜 A는 존재하지만 작동하지 않는 이름이 된다. 그래서 롯데 내야의 진짜 시험은 누가 잘하느냐 보다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에 가깝다. 유격수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유격수는 내야 수비의 중심이다. 그래서 롯데는 이 자리를 가장 신중하게 보고 있다. 전민재는 지난 시즌 예상보다 많은 기회를 얻었고 그만큼 경험도 쌓았다. 하지만 경험이 곧 안정으로 이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캠프에서 김세민이 빠르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수비 범위 때문만이 아니다. 반복 훈련 속에서 실수가 줄고 상황 판단이 일정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 경쟁은 단순한 백업 싸움이 아니다. 김태형 감독이 유격수 자리에서도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의미다. 유격수까지 흔들린다면 내야 전체는 안정 구간 없이 시즌을 맞게 된다. 그래서 이 포지션 경쟁은 플랜 A의 마지막 안전핀과도 같다. 플랜 A는 선언이 아니라 결과로 완성된다. 지금 롯데 내야에는 공통된 조건이 있다. 캠프에서 보여줘야 한다는 점이다. 말이나 기대치로 자리를 보장받는 선수는 없다. 타구 하나, 수비 하나, 그리고 반복 훈련에서의 안정감이 기준이다. 이 기준을 통과한 선수만이 플랜 A의 일부로 남는다. 통과하지 못하면 그 이름은 자연스럽게 다른 선택지로 밀려난다. 이 과정은 냉정하지만 피할 수 없다. 김태형 감독 체제에서 모호한 중간지대는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스프링 캠프는 준비 과정이 아니라 이미 경쟁의 한복판이다. 이 캠프가 끝났을 때도 일루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남아있다면 그 시즌은 시작부터 불안한 출발을 하게 된다. 반대로 확실한 주인이 정해진다면 롯데 내야는 오랜만에 명확한 기준을 갖고 시즌에 들어설 수 있다. 2026 시즌 롯데 자이언츠 내야는 이미 답이 정해진 상태가 아니다. 이름은 플랜 A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매일 다시 그려지고 있다. 한 명이 증명하면 구조는 안정되고 한 명이 흔들리면 전면 수정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 내야는 단순한 포지션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의 방향성과 직결된 선택이다. 이 캠프에서 누가 살아남을지 그리고 누가 끝까지 자리를 지킬지 롯데의 2026년은 이미 시작됐다. 이 흐름이 궁금하다면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달라.